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관심을 표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들어오신 분들은 광고 보시고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해서 방송해드리는 방송이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유튜브 연금박사는 현재 구독자 한 29만 명을 모시고 있는 연금 채널이고, 고령화 대한민국에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에 반드시 있어야 될 방송. 그죠? 또 연금 전문 방송이죠. 우리가 주식 방송, 부동산 방송, 여러 가지 금융 방송 다 좋지만, 그런 고령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노후 자산, 연금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연금에 대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방송, 또 연금에 대해 상담해 드리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그걸 상담해 드리는 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1800-3624. 네, 이게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을 육성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을 해드리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센터 문의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고 모르면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연금 전문 센터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그렇죠? 그리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방송 여러 군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연금박사, 이영주 쳐보시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요. 다양한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연금에 대한 중요성 알리고 있습니다. 단지 무슨 연금 하나를 팔기 위해서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연금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금을 단지 금융자산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고 여기 연금에 대해서 폄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보면 볼수록 은퇴 선진국일수록 연금이 금융상품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누구나 안정적인 연금을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서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제도가 부족한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결국은 개인 금융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선택이 개인의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 선택이다 보니까 선택을 우연히 잘하신 분들은 노후에 연금이 있지만 선택을 잘 못하신 분들은 노후에 연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 겪으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금융상품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무슨 수익률 높고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너무 세제 혜택에 혈안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연금을 무슨 화폐 가치와 비교하신 분도 계시고, 미국 주식과 비교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금융자산으로서의 연금의 하나의 또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연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익률과 각종 비용, 세금 이런 걸 비교하시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으로서의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걸 제가 연금박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연금이 많이 가입하셔라, 얼마 내면 얼마 받는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 연금부자들 책 보이시죠? 이 연금부자들 책에 제가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에 다 써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외의 10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연금의 중요성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인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누가 한인되니까 나도 좀 해보자. 뭐 그냥 연금이 중요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셔가지고는 연금을 상담하시고 나서 야, 연금이 뭐 나한테 큰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좀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을 때는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자산이 나에게 중요한 듯이 보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연금이라는 자산이 왜 중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깨달으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을 또 더불어서 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가까이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남의 댓글, 남의 궁금증을 보면서 내 연금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또 이 방송 보시면서 연금에 대해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전문가가 되신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 해결하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려면 여러분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질문이 날카로울수록 연금 박사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여러분의 궁금증이 더 잘 해결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날카롭고 더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연금 박사에게도 도움되고 여러분에게 도움된다. 아시겠죠? 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시간에 10시까지 질문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데요. 이해해 주시고 모든 답변을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말이 빨라가지고 더 듣기 힘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다. 그러시면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서 재생속도 천천하게 설정하셔가지고 서서히로 하셔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해결되지 않으신다? 그럼 저희 센터 1800-3624가 낮에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저럼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방송 때 미처 해드리지 못했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인사하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인사하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이재리님도 반갑습니다. 한티용님 오늘도 오셨네요. 새로운 연금 지식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자, 오선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항상 긴장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화님 반갑습니다. 박재영님도 반갑습니다. 유영숙님 관심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열심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산타님 월요일날 8시 50분 알람 해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람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듣지 마시고 같은 분들 혹은 가족분들 자녀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험현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종국님 반갑습니다. 보라보라님 안녕하세요. 생방송 처음 들어왔습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처음 오자마자 유익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더 유익하실 겁니다. 정정님 반갑습니다. 김보현님 반갑습니다. 토끼방님 연금 정보 듣기 위해 참석합니다. 반갑습니다. 1시간 동안 나가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래님 반갑습니다. 무지개님 반갑습니다. 임형배님도 반갑습니다. 시라소니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금 방송은 단순한 궁금증 중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개별적인 뭐 상품 또 개별적인 제도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내용은 첫 번째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뭐 잠시 공개해 드리지만 뭐 이번 주에 우리 김용환 교수님하고 식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교수님 찾아보시면 순천향대 교수님이신데 우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견도 청취하고 또 제 의견도 좀 드려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식사도 하기로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도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같이 조언도 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각종 금융회사들에게도 연금 좀 잘 만들어내라 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까지 알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연금이 더 많이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선이 안 닿는 것 같고 정치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죠? 네. 어쨌든 좀 여러분 중에서도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중에서도 뭐 연금저축, IRP에 대한 내용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연금보험 5%, 6%, 7% 연금보험들 있으니까 이런 연금보험들 어떤 특징이 있고 과연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퇴직 앞두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이 퇴직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DB형이 좋은지, DC형이 좋은지, 이 퇴직금 탈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 세금을 받았을 때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이런 여러 가지의 퇴직금 관련된 궁금증 이 방송 통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도 좋습니다.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 받으면 얼마쯤 나오는지, 주택연금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또 유의사항은 없는지 이런 질문 다 좋고요. 기초연금 관련해가지고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이 도대체 얼마를 주는지, 제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더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된다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연금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권사님도 오셨네요. 수고 많습니다. 다양한 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연금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 저축 IRP, 그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그다음에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이런 연금 제도와 상품들을 종합적으로 잘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내가 노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100세 인생 500만 원 평생 월급 만들기 목표로 꾸준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네, 뭐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것 중에서 50%인 5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이제 반영이 되고요. 부과가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료는 대략적으로 지금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의 약 8%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받으시면 5, 8, 40, 4만 원 정도가 건강보험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대략 아셨죠?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거든요. 양도소득, 부동산 팔아서 남는 양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보험 회의 가가지고 얘기하고 왔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라. 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니, 소득, 열심히 벌어가지고 근로소득 하는 사람들에겐 전부 건강보험료 부과하면서 퇴직소득을 부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하나,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료 부과하지만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그것도 소득인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냐? 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어쨌든 아니 매기려면 다 매기고 안 매기려면 다 안 매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부동산 사가지고 양도 차익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시세 차익이 뭐 1억이 생기든 10억이 생기든 100억이 생기든 건강보험료 한 푼 부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소득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빠짐없이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양도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가 사실 제안을 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연금계좌나 IRP 같은 연금저축 IRP 상품은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이 상품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지만 연금 탈 때 다시 저율과세하는 이런 상품이죠. 자, 이런 연금저축 IRP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과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에 대해서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는 조만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겁니다. 자,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중에서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 비과세 연금보험 한도가 있죠. 월 150만 원, 일시불 1억.
이 이하로 납입하시는 것들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연금 받을 때는 건강보험료 낼까요? 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을 받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빼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아직 그렇진 않지만 결국은 주택연금도 건강보험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꼭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제언이나 여러 가지 조언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 박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코님 반갑습니다. 오경수님도 반갑습니다. 자, 고정국님 장애연금 자격과 등급에 따른 연금액 알고 싶어요. 자, 이 장애연금 자격이라는 것이 국민연금 장애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에 받는 분들이 장애를 당하시게 되면 장애연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장애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이 4급으로 분류하는데 1, 2, 3급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내가 받아야 될 기본 연금액의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의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4급이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내가 받아야 될, 무슨 그 기본액이 있거든요. 거기 한 2배에서 225%니까 한 2~3배 정도를 드리고 일시금 받고 끝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격이라는 것이 이제 질병의 장애에 대해서 몇 등급으로 판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 2, 3등급 받으시면 평생 연금 받으실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받으시다가 내가 낸 연금, 그냥 일반적인 노령연금이 더 많다. 그러면 노령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노령연금은 노령이 65세가 돼야 받는 거지만 장애연금은 장애를 얻게 되면 바로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경훈님 반갑습니다. 시라소니님, 박사님, 요즘 조기연금 수령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5년 먼저 받아서 연 4%씩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받으면 큰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5년 먼저 받으셔가지고 연 4%씩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또 올라가죠. 큰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물가 상승률 연 4%를 마치 내가 뭘 더 얻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 수령자만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 수령자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 주고 연기하신 분도 반영해 주기 때문에 정상 연금 개시한 사람, 조기 수령자, 연기 연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조기로 내가 일찍 받아가지고 먼저 받아서 감액이 되지만 여기서 물가 상승률 좀 올라가게 되면 마치 이것이 수익을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상연금 받는 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연기연금 대상자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이나 연기해서 받으신 분들만큼의 유리한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5년 먼저 받아가지고 이 조기연금을 1년마다 마이너스 6%씩 감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먼저 받으시게 되면 65, 30%씩 감액을 받게 됩니다. 내가 100만 원 정상연금 받으실 분이 5년을 일찍 받으시게 되면 70만 원씩 평생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물론 받으시면서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겠지만 내가 기다려도 그 연금액이 100만 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연금의 100만 원도 물가상승 연동해서 105만 원, 106만 원, 107만 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조기연금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6%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조기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6%씩 감액 당하지만 내가 그걸 연 6% 이상의 수익을 내면 그만큼을 커버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괜히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연금은 필요하시다면 일찍 받으십시오. 내가 연금 말고 국민연금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시면 일찍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가장 늦게 받으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래명님 반갑습니다. 이영숙님도 반갑습니다. 교동 예쁜이님 알람 맞추고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진마님 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옥님 좋은 말씀 제가 해드리고 이제 도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꿈트리님 안녕하세요. 보통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금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5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네요.
늦어서 후회가 되지만 좋은 상품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 제가 지금 상담하는데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 10명 중에 9명이 50대가 넘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40대, 30대의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연금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개인의 선택으로 놔두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은퇴 선진국들의 연금을 보면 그들은 금융상품을 통해서 연금을 젊을 때 선택하도록 만들지 않았고요. 사회제도로 만들어져서 젊을 때부터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좋든 싫든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가 납입을 해왔던 연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참 잘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먼저 젊을 때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을 거의 이제 관심이 많으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연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50세 이후에 오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50세 이후에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센터에 50대 오셔도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찍 가입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50세에 가입하셔도 충분히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계속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집을 사서 주택연금 받는 방법도 있고 개인연금 중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비과세로 받는 방법도 있고 목돈으로 내는 방법도 있고 일시불로 아니 적립식으로 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님 반갑습니다. 비박사님 건보료 퇴직소득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건보료 퇴직소득에는 안 되죠. 아직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영원히 안 되진 않을 거다. 퇴직소득도 소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건보료가 부과될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재정이 좀 점점점 열악해지고 간다면 어디선가는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소득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님, 국민연금 15년 내고 장애등급 3급 받을 수 있어요. 장애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 고종국님께서 국민연금단에 전화해 보셔가지고 기본연금액 얼마인지 물어보십시오. 15년간 얼마를 내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액에 3급이면 60% 받으셔야 되는데 이 3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말하는 3급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등급도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영국님, 퇴직연금은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면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부터 받으시는 거고 55세 이후가 돼야지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가 됐는데 아직 퇴직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아직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내가 퇴직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했다면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연금으로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5세가 넘고 퇴직했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그때부터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빠른 나이부터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계속 60세, 65세, 70세 계속 늦춰서 나중에 더 늦게라도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일단 기본 55세와 퇴직이라는 조건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삼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노후에 막막했던 46세 맞벌이 아들맘입니다. 네, 6개월 동안 박사님 말씀 듣고 공부해서 6월 달에 6% 최저보증연금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일시나 5% 가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서 적립식으로 가입하시는 것은 6% 최저보증연금, 비과세되고 건강보험료 면제되고 그리고 수익도 높고 연금 수익도 높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시불로 가입하신 분들은 5% 최저보증연금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가입해서 알아보시고 또 일시불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시불보다는 적립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내가 개인연금 포트폴리오 짜는 데 있어서 아마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그 상품이 뭐예요? 그게 얼마 받아요? 이런 궁금한 것은 이 방송에서 일일이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전문적인 내용 상담해 드리고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금액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당이님,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는다고 하는데 노령연금은 어떤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때 되면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아시죠? 사실 기초연금이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명에게 국가가 세금을 재원으로 한 달에 32만 3천 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아니, 제도죠. 기초연금. 자, 이 기초연금이 2008년도 처음 생겼을 때 기초노령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노령이란 말을 빼고 기초연금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령연금은 뭐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여러분 국민연금 가입하시죠? 국민연금 받을 때 내가 평생 연금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좀 전에 문의하신 것처럼 장애 등급이 생겨서 받는 경우를 장애연금이라고 하고,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지급하는 걸 유족연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노령연금이란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연락 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군단 가셔가지고 연금 서류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을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65세가 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기초연금 받아가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지 연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 수급희망 이력 제도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으시면 내가 대상이 되면 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어쨌든 한 번은 동사무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내가 기초연금 받을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된다.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 20만 명 있습니다. 20만 명. 물론 어떤 분들은 받을 대상이 되는데 일부러 안 받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고 몰라서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반드시 신청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타님, 부부가 국민연금 받으면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하나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은 가구당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에 국민연금 있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합산해서 각각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한 명만 부과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부과가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중에서도요,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다면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면제되겠죠. 근데 피부양자가 되시려면 어쨌든 자산이라든가 소득 면에서 굉장히 좀 낮추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신다면 국민연금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내시지 않겠지만, 자격에서 탈락하셔서 건강보험 부과 대상자가 되신다면 결국은 부부가 받는 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각각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피부양자가 자격이 되려고 국민연금 일부러 안 내거나 막 줄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낼 만큼 내시는 것, 그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제도 받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탐대실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찌맘 오션에 반갑습니다. 우홍진님도 반갑습니다. CS님 반갑습니다. 정정님, 54세입니다. 추납 900만 원 정도 내시면 19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 수가 47개월이면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대박이죠, 대박. 자,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추후 납부를 과거에 안 낸 걸 내가 내는 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지금 내가 900만 원 정도 냈을 때 연금이 한 달에 19만 원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달에 19만 원이면 1년이면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 230만 원 정도. 그죠? 자, 그러면 230만 원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4년만 받으면 48개월이죠. 내가 내는 원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실상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왜냐면 4년이면 원금 받고 8년이면 2배 받고 12년이면 3배 받고 20년 살면 5배를 받습니다. 내가 낸 돈에 지금 연금 개시를 65세부터 하실 것 같은데 65세부터 연금 개시해가지고 내가 85세까지만 사시면 낸 돈에 5배를 받아요. 이런 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이렇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데이터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납 900만 원 정도 하면, 실제로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한 10에서 12, 3만 원 올라가면 다행일 것 같고요.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에 추납 900이라는 것이 거의 9만 원씩 100개월로 나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9만 원씩 100개월. 그러니까 지금 내시는 금액이 굉장히 낮고, 그걸 과거에 안 낸 기간도 되게 많아서 사실 낸 돈은 9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일 낮은 구간을 길게 추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쉽지 않은 경우니까요. 되게 유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냐님, 국민연금 직원들과 연금의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연금 받는 분들일까요? 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국민연금 가입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주택금융 공사라든가 이런 LH 이런 공사들 있죠. 네. 공사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부 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입니다.
자, 야화님 늦었습니다. 네, 계속 들어주시고요. 애플망고님, 최저보증 6% 50만원 불입하면서 추납하는 것과 처음부터 100만원으로 가입하는 것 중 금액에 따른 이율 차이만 있나요? 어느 것이 나은가요? 똑같습니다. 네. 50만원 불입하면서 50만원 추가 납입하시거나 100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연금액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한 달씩 늦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금액이 좀 늦게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상 50만원 납입하고 추가 납입 50만원 하나, 100만원으로 기본보험료를 하나, 연금액은 똑같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입하는 게 뭐가 유리하냐? 만약에 해지하실 거라면 100만원짜리를 가입하셨다면 해지하실 때 예를 들면 환급률이 80%가 나온다. 근데 50만원 불입하고 50만원 추가 납입하셨다면 추가 납입한 부분에서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지하시게 되면 뭐 85, 90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해지하면 50만원에 추가 납입 50만원 하신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해지할 거면 이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0만원에 추가 납입 50만원 할 것인지 100만원 할 것인지는 연금액이나 환급률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50만 원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추가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 달에 납입할 여력이 매달 100만 원씩 됐는데도 불구하고 50 더하기 50으로 나눌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100만 원 하시고 나중에 돈 생기면 또 여유자금 추가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영수님 반갑습니다. 피아노님. 추납하면 1.5%인가 이율을 감하더라고요 하셨는데, 네, 그쵸? 네. 최저보증연금 추가 납입하시게 되면 1.5% 사업비를 떼는 상품도 있고, 안 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뗀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100만원 내면 1.5%뗀 98만 5천 원이 들어가지만, 관계없이 연금은 100만원 낸 걸로 연금을 책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저보증 6% 상품을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사업비라든가 뭐 수수료 이런 건 전혀 고민하지 마셔라. 아무 영향이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 상품이다. 그죠? 그걸 해지하신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그냥 수수료 사업비 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낸 금액만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100만 원 내가지고 거기에 6% 붙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연금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행명 가가지고 행명 본사 직원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준희님, 안녕하세요. 연금박사님. 연금 저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 중에서 1,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300만원을 IRP 계좌에 넣으려고 계획 중인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로도 연 2,000만원씩 넣어서 1년에 3,800만원씩 연금에 넣고 10년 후에 10년에서 15년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종목은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연금 받을 때도 모아놓은 금액에서 배당금 위주로 먼저 빼서 원금은 손실하지 않도록 하고 싶고요.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5세 이전에 45세나 50세쯤 연금을 탈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길게 질문하셨고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자,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관련해가지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간 1,800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가입하시면 연간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900만원 한도를 다 받으시려면 결국 IRP 계좌를 활용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 넣으시게 되면 900만원 세액공제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연금저축과 IRP를 이렇게 나누실 필요 없이 그냥 IRP에다가 1,80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연금저축? 물론 이제 뭐 내가 ETF 중심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연금저축에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IRP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하고 그죠? IRP에서도 안전자산 비중이 있지만 안전자산도 사실 TDF 같은 상품 투자하게 되면 또 공격적인 자산에 나머지가 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IRP 계좌로 하나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일단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연금저축 IRP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겠지만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넣으신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 탈 때 저율과세 받겠죠. 그죠? 근데 그건 또 수익이 많이 나셔야 되는 것이니까 운용을 좀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SA 계좌는 연금 계좌가 아닙니다. 목돈 마련 계좌지 연금을 탈 수 있는 계좌가 아니고요. 2천만 원씩 넣으셔서 3년에서 5년 정도 만기하신 다음에 목돈 마련해가지고 이제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 혜택 받고 이제 찾으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는 사실상 뭐 연금이라고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ISA 2천만 원 넣고 그다음에 뭐 IRP에 1,800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3,800이라고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목적 자체가 다른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연금이 목적이라면 비과세 연금보험에다가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ISA 계좌는 목돈 발행 계좌다. 2천만 원씩 5년간 하셔가지고 1억 마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세 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해드리고 있고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 9.9% 저율과세 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ISA에서는 배당주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연금저축 IRP에서는 주식 투자는 안 되니까 뭐 배당 관련 ETF나 혹은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에서 배당금 위주로 먼저 빼서 원금은 손실하지 않도록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먼저 나오고요, 일단. 그죠? 네. 그 다음에 세제 혜택 받은 금액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 자체가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율과세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빼실 수 없고요. 빼게 되면 뺄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외 인출로 간주해가지고 결국은 16.5%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서 수령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준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데, 물론 이제 제가 연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내가 투자도 해보고 운용도 해보고 배당주 위주로도 투자하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하신다면 제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20년, 30년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투자 이렇게 배당주라든가 여러 가지 뭐 ETF나 펀드를 하시다가 결국은 중간에 좀 손실 발생한다고 또 빼고 갈아타고 변경하고 이런 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20년간 잘 못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에서 당장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좋은 펀드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라는 것이 계속 급등락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가실 자신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괜히 고생만 하다가 손실 보고 나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라선님, 박사님 최저보증 6%, 7%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임준희님께서 말씀하신 연금저축이나 IRP 말고 그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에 6% 최저보증연금이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와 7%의 연금 중에 비교하자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6%가 훨씬 좋습니다. 연금 목적으로는. 자, 그런데 7% 연금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쨌든 6% 연금은 납입하면은 바로 6%를 보증해 드리고 납입기간 6%, 거치기간은 5%로 쌓은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평생 드리는 구조가 6% 연금이고요. 7% 연금은 바로 가입한다고 해서 7%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면 2%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0년 지나면 3%, 15년 지나면 4%, 뭐 그다음에 20년 지나면 5%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년 지나야지 7%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이후로부터 연금 개시 전까지 7%를 받으시려면 25년이 지나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 이전으로 기간이 줄어든다면 6%, 5%, 4% 어쨌든 이자율이 줄어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유지하시게 되면 당연히 6%보다는 쌓인 금액이 7%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7%는 거기서 연금을 빼주는 비율이 6%보다 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액이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7%는 평생 연금 구조가 아니고 딱 10년, 20년 확정으로 나눠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다 연금액이 소진돼가지고 종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목적이라면 6% 연금 하시는 게 맞으시는 거고 내가 돈을 좀 많이 한 25년간 불려가지고 딱 10년간 확정으로 받겠다라는 생각이시면 7% 연금도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연금은 평생 종신연금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6% 연금을 더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지금 방송 보신 분이 뭐 300분 이상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87분밖에 안 계십니다. 87분. 자, 좋아요 누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서영님 오늘도 열일하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열일하고 있습니다. 열일.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애플망고님 답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피아노님,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33년 기한이 있는지요? 없고요. 국민연금은 40년 기한이 40년. 근데 40년에다가 임의계속까지 가입까지 하시게 되면 최대 4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공무원연금은 33년인데 지금 36년으로 바뀌었죠. 네. 자, 그래서 재직기간 중에서 재직기간 최대 36년까지 가입을 하시는 거고,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의무가입입니다. 그리고 18세부터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47년까지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이론적으로는. 네. 네, 뭐, 지금은, 그저 18세부터 가입하신 분들이 연금 받는 분들은 안 계시고, 88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지금은 최장 가입하신 분들이 약 98, 08, 18, 35년 정도 가입하셨겠네요. 그죠?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김민수님 74년생입니다. 개인연금이 없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금액은 월 50 정도 가능합니다. 네. 개인연금이 없다면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은 되시겠지만 뭐 내가 투자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사실상 뭐 투자하는 연금에다 가입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안정적인 성향이고 확정적인 연금 받고 싶다 그러면 6% 최저보증연금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비과세 연금이고요. 내가 좀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토해내고 있다. 세금 환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금저축 IRP 이 상품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세액공제 받는 연금 계좌 상품과 비과세 연금보험을 두 개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좋죠.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세액공제 받을 게 사실 없다. 그러면 그냥 비과세 연금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한번 제대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정님 감사합니다. 교동 예쁜이님 내년 12월에 퇴직인데 지금 병가 중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퇴직 전에 3개월을 일해야 하나요? 병가를 계속 사용하다가 퇴직하면 퇴직 금액이 적을까요? 이거는 한번 직장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시다면 빨리 DC종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뭐 퇴직 전에 복직하셔가지고 3개월 급여를 올리신 다음에 퇴직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한번 본사 인사팀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준희님, ISA 3년 후에 연금저축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3년 후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그죠? 네. 연금저축 이전하실 경우에 300만원까지 또 추가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쭉 활용하셨다면 좋겠지만, 연금저축으로 잘 활용하시는데 대신에 운용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이라는 것이 20년 운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 보라보라님. 남편이 사학연금 가입자여서 저는 연금 준비 안 했는데 이제라도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58세 전업주부입니다. 일단 이미 가입 후에 결혼 전 퇴직 시 받은 일시금을 전환 후에 추가 납부 119개월치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한다면 9만 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부부가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시 유족연금 차감이 있는지요? 질문 하나 죄송합니다. 자, 보라보라님, 남편이 사학연금 수령자라면 우리 보라보라님은 반드시 국민연금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없던 돈도 만들어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국민연금이 지금 58세시고 그러니까 반납도 가능하시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결혼 전에 퇴직 시에 받은 일시금 빨리 반환하셔가지고 그 반납이라고 하거든요. 반납하셔가지고 연금액 올리시면 이거 소급 적용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안 낸 기간 중에서 119개월치를 추후 납부하실 수 있거든요. 9만 원으로 하시게 되면 최저금액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 엄청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반환하시고 9만 원씩 119개월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연금액이 최소한 3, 40만 원 올라갈걸요? 거기다가 지금부터 9만 원으로 쭉 납부하셔가지고 가입기간 채우셔가지고 임의계속 가입까지 해서 뭐 64세까지 계속 납입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어쨌든 3, 40만 원, 4, 5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이상하죠. 반드시 그렇게 해서 nen전 대비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편이 사학연금이고 본인이 국민연금이시기 때문에 유족연금에 대한 차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사시면 사학연금, 국민연금 다 받으실 수 있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의 60% 그러니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우리 보라보라님 본인 연금과 배우자분의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먼저 돌아가셔도 본인의 유족연금과 또 사학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가입하고 있다면 서로 유족연금에 대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과 사학연금 이런 것들은 서로 중복 지급이 안 되지만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되기 때문에
그 유족연금에 대해서 차감이 없으니까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장 내일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하셔가지고 국민연금 알아보시고 58세신데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60세 이전이 되면 60세가 지나면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하셔가지고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영숙님 감사합니다. 김은숙님, 공무원인데 소득공제용 연금저축과 최저보증 6% 비과세 보험 중에 어느 것을 넣는 게 나을까요? 두 개를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제일 좋죠.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인데 소득이 많으셔가지고 연말정산 시에 토해내는 세금이 많다. 그러면 연금저축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내가 뭐 아이도 있고 공제받을 가족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내는 세금이 거의 없다. 그러시게 되면 연금저축이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소득과 세금 환급을 비교해 보시고 연금저축과 최저보증연금을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면에서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받았는데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괜히 이상한 거 굴리다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세액공제 받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자, 6%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에 관계없이 연금으로만 수령하신다면 6%를 최저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내가 불리는 것보다는 6% 최저보증연금이 연금액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보셔야 되고 세액공제 두 가지를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짜시려면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짜시는 거고 그중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세액공제인가 수익인가? 그걸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상품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제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라이트 블루 스카이님. 1992년 직장 근무 중 베체트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발병으로 퇴사한 후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하셨네요. 네, 블루스카이님. 네, 그러니까요. 그러셔가지고 치료를 좀 제대로 좀 받으셨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 계속 해주시고요. 김보현님 7% 연금 받을 때 세금 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건보료 책정 시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나요? 네. 6%, 7%이 연금은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 연금에 속하지 않고 비과세 연금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셨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중에서 이자 소득에 이 최저보증 연금이 들어가는데 이자 소득 항목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세 제외되는 연금보험은 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렐리아님,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설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86만원,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시세 9억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대출 6억 원이 있으시군요. 네. 기초연금 보시게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국민연금 86만원 있으시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일부 약간 감액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인데 시세 9억이라고 하셨고, 공시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8억, 7억밖에 안 나오겠네요. 대출이 6억 있으시다. 뭐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공시가격에서 대출 빼고 나면 남은 금액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렐리아님은 기초연금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32만원 다 받지 못하시고,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금융자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그리 비싸지 않다면 세상이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렐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큰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슨 리님 감사합니다. 맑은 샘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민수님 6% 연금 알아봐야 되겠네요.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6% 연금 다 관리해드리고 가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과 함께 6% 상품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종원님 반갑습니다. 2024년 1월에 연금 납부가 종료되고 임의가입을 계속하고 싶은데 임의가입이 먼저인지 아니면 추후 납부가 먼저인지요. 또 임의가입은 1년 단위로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5년으로 신청하시는지요. 네. 자, 일단 납부가 종료되시는데 60세가 되시는군요. 근데 이미 계속 가입을 계속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64년생이시니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3세시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안 낸 돈을 추후 납부하실 수 있네요. 그죠? 네. 추후 납부가 먼저인지 혹은 임의 계속 가입이 먼저인지 둘 다면 제일 좋겠지만
둘 중에 선택한다면 어느 게 좋을까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후 납부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가입 시점에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임의 계속 가입과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얼마나 하는지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는 것을 추후 납부하나 지금부터 3년간 뭐 임의 가입을 하나 결과적으로 연수가 같다면 납입 금액이 같다면 연금액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소득 대체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시는 걸 지금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 적용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올해, 내년, 내후년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번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가지고 만약에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더 연금액이 불리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한다. 그리고 임의가입은 1년 단위로 신청하는지 아니면 5년 단위로 신청하시는지 관계없이 임의가입은 내가 매달 하시다가 다음 달부터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은 말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고 싶을 때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년, 5년이라 큰 차이는 없다. 신청했다가도 언제든지 그만 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렐리아님 채팅이 끊겼습니다. 퇴직 후에도 재취업하여 월수입이 200 정도 받는다면 기초연금 깎이는지요? 그렇죠. 네. 재취업해가지고 월수입 200 정도 만드신다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200이라면 20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빼주고 또 거기서 30% 빼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면 기초연금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또 200만 원 소득이 실제 필요경비 공제하고 실제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금액이.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네트로 200 정도 만드실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혼자 사신다면 이미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보라보라님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람 공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라소니님,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100만원 기준으로 5년 조기연금 받을 때만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상 수령할 때도 물가상승률 반영한다는데 연금 수령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금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30살이에요.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연금 받습니다. 내가 오늘 조회하면 100만원 나오지만 내년에 조회하면 105만원 나오고 있고 내후년에 조회하게 되면 11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받을 연금액이 오늘 조회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물가상승률을 올해는 3% 반영하겠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령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연금이 책정돼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 수령 이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입 중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맑은 샘물님. 추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군복무 기간이 1988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복무했는데 군복무 기간 추납 가능한지요? 네, 군복무 기간 추납이 가능하죠.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거 저희 국민연금공단에 해보시면 88년. 근데 중요한 건 88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지 모르겠네. 군복무 기간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국민연금보다 전화하시면 추납이 가능한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복무 기간은 추후 납부에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맑은 샘물님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군복무 기간 추납 가능할 거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군복무 크레딧이 있는데 이거는 88년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추납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님 늦었지만 제 방 열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방 보시면서 혹시 제가 말이 빨랐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제 방 보시면서 설정에 가서 속도를 늦추시게 되면 천천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53분 제가 빨리빨리 지금 답변해드렸더니 이제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항상 제가 이렇게 뒤떨어져 나가는데 좋습니다. 자, 민짱님 52세 전업주부인데 국민연금 기본 89,10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연금 최저금액으로 이미 가입하고 계신 거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준비하신다면 개인연금 주부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시니까 개인연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있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해주는 연금저축 IRP, 그 다음에 납입할 땐 세제 혜택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민장님 같은 경우는 주부시니까 이 세제 적격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빼시고 비과세 연금보험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죠. 이 비과세 연금보험 6% 연금보험에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을 납입하시고 거치하셔가지고 65세나 70세부터 연금 받으신다면 납입 금액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연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개인연금 하시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건강보험료 없이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받으실 수 있고 혹시 받다가 일찍 돌아가셔도 남은 원리금, 못 받은 원리금 전부 다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단 해지하시면 안 된다.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그분에 대한 모든 가이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님, 개인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금도 중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5.5%인지 차등부가인지요. 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은 연금 탈 때 세금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5.5% 원천 징수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69세 이전에 연금 받으시는 건 5.5%, 70세 이후부터 받으시는 것은 4.4%, 80세 이후부터 받으시는 건 3.3%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너무 늦게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5.5% 원천 징수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인데 이 연금 수령액이 5.5% 원천 징수하지만 만약에 이 연금 수령액 연금계좌,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여러분들이 수령하신 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차피 종합과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과세. 그러면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것이죠. 1,2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받으시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5.5% 저일과세하고 종료되지만 그걸 초과해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전액에 대해서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되고요. 종합과세 하기 싫으신 분들 올해부터 16.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6.5%를 세금을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을 때도 16.5%를 못 돌려받았는데 토해낼 때 16.5%를 토해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뭐 100만 원 받으나 200만 원 받으나 500만 원 받으나 1,100만 원 받으나 1,200만 원 받으나 5.5%지만 1,200을 초과해서 받으시게 되면 세율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님, 국민연금 가입자인데요. 과거 공무원 근무기간 퇴직금 받고 퇴직했는데 국민연금 반납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시고요. 과거에 공무원 근무기간은 퇴직금 받고 퇴직하셨어요. 국민연금 반납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연금 반납은 공무원하고 관계없이 과거에 내가 공무원 퇴직 반납받은 게 말고 국민연금을 내가 반환 받았다면 그건 반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뭐 반환했다면 그건 상관 안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국민연금 가입자시니까 국민연금 받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 있으시면 공무원 근무기간 아예 연금으로 선택 안 하셨구나. 이거는 공무원 연금은 그냥 끝난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반납할 수 없습니다. 자, 훈에스원님, 이번 연금 기억으로 72년생은 68세 연금 받게 되나요? 원래 65세였는데요.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68년생까지는 64세 받을 수 있고요. 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자, 그래서 69, 70, 71, 72년, 요 4년까지는 65세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72년생 훈S원님께서는 65세 받으실 겁니다. 73년생부터 73, 74, 75, 76은 66세, 77, 78, 79, 80은 67세, 81년생 이후부터는 68세. 이렇게 되겠죠.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훈S원님은 65세 받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윤소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57세이고 20년 전에 일시불로 넣은 보험이 있습니다. 55세 일시불로 받으면 5,700만 원이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55세부터 65세까지 연 300이고 65세부터 75세까지 400, 75세 이후에는 500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증기간이 10년이라 일시불 받는 게 나을지 연금을 받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게 있죠. 과거의 연금 중에 다 연금액이 사실 낸돈 대비 유리합니다. 과거 연금들은. 그런데 다만 보증기간이 10년이라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낸돈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데 뭐 그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이 오래 사신다면 더 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0년 전에 가입하신 좋은 연금들은 무조건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보증기간이 좀 짧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셔야죠. 혹시 10년이 못 살아서 원금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확률이 높은 오래 살 걱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마 종신연금 안 받으시기를 희망하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종신연금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17년 정도 받으신다 하더라도 55세부터 17년이면 72세면 다 받으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72세까지 사실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네. 그리고 차라리 연금 받고 건강하게 운동하십시오. 네. 슈아선이님, 박사님, 보험료 50만원씩 15년 납, 15년 거치가 효율적일까요? 20년 납, 10년 거치가 효율적일까요? 이 최저보증연금, 일반 사적 개인연금들은 납입기간, 거치기간, 효과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오래 내시면 효율적인, 더 좋은 것이고, 작게 내시면, 연금액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5년 납, 15년, 20년 납, 10년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선택하신다면, 저는 15년 납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납입 기간이 길게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왜냐면 특히 이 연금은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납입 기간을 짧게 해서 빨리 완납하는 게 좋겠죠.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15년, 20년, 30년 두 잔씩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납입 기간 길게 하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자, 김은수님. 국민연금 7년 넣고 공무원 연금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 전에 가입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공무원 연금 내고 계시는데, 국민연금을 7년 넣고 지금 중단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공무원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마저 3년을 넣으십시오. 퇴직한 이후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넣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10년 더 채우실 수 있어서 국민연금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공무원도 재직을 잘 못해가지고 공무원도 만약에 일찍 퇴직을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그 공적연금 연계제도라 그래서 합산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공무원연금 더 열심히 내실 거니까 공무원연금 열심히 부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60세나 62세 퇴직하셔가지고 국민연금 3년 더 넣으셔가지고 채우셔가지고 10년 채워서 공무원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그거 반환 받으셨다면 안 되겠지만 반환 받지 않으셨다면 살아 있습니다. 자, 렐리아님, DB어제의 연금저축과 저축보험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2012년, 가입하셨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약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자, 연금저축은 해약하실 필요가 없죠. 연금저축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전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로 이전하실 수 있고, 은행으로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내가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은 어차피 나와서 내가 다른 투자를 하느니 그냥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이전하셔가지고 본인이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일정한 펀드로 운영하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으니까 DB화재에 있는 연금저축은 해지하지 마시고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저축보험 있으신데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기가 되셨거나 혹은 좀 원금 정도에 나온다면 이 저축보험이 2012년이니까 최저보증이율이 몇 프로인지 봐야 되는데 최저보증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저축보험이라면 딱 이제 10년 넘으셨으니까 그걸 그냥 찾으셔서 다른 연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최저보증이율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수님, 저는 제 방 열렬히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설계에 큰 도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10시가 지났습니다. 지금 1시간 동안 방송해드렸는데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연금 방송해드린 거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연금박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연금박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노후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금에 관련된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단지 숫자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책이 궁금하시다 연금 부자들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이니까 연금 부자들 사서 보셔도 좋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과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해결되지 못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희님, 야화님, 오경숙님, 몽당이님, 진정호님, 한강님, 해비치님, 윤소희님, 국화님, 타로엄마님 다들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10월 30날 월요일 저녁 9시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